삼성의 내부 문서를 본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무시하게 민망하셨어요. 자리 가세요. 돌아가서 앉으세요. 서울시 교육청 반성 좀 하세요. 바꿔야죠. 다르게 해야지. 뒤집어야지. 상식에 통하게 해야지. 박영진 출마는 그거였어요. 정치의 세대 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좀 입다른 소리 많이 하셔서 왕따로 자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천력 없어요. 현 정부에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신가 좀 꼽아보시면. 아니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그 정치권 전체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막 마그마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분출시켜내고 새로운 사회로 밀고 나가기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치가 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정치가 대단히 낡고 지쳤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정치권이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득권 바깥에 있는 사회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담기지 못하게 되니까 기득권 세력들의 그 낡은 이익구조, 그들만의 카르텔, 이거를 그냥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야죠. 다르게 해야지. 뒤집어야지. 상식에 통하게 해야지. 박용진 출마는 그거였어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특혜, 반칙, 특권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똑바로 안 하니까 불공정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니네는 내로남불하냐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능력 보여드리는 거하고 특권 반칙, 불법에 대한 단호한 태도, 상식을 높이 세우는 일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보려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민심위관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LH 사태 이전에 저는 유권자들 사이에 이렇게 자욱한 유중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이미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도 없어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코로나에 지치고 근데 이런 문제를 뭐 이렇게 진짜 해결은 안 해주고 그런 중에 정치적인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게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러면 의원님께서 좀 가지고 계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어요? 아니 그 부동산의 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야죠. 강남 3구든 뭐 대구의 수성구든 부산의 해운대든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도 왕창왕창 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두면 돼. 다만 아니 우리 젊은 분들이랑 30, 40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또 20대, 30대는 일하면서 집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살 집이 이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입의 거의 5분의 1 이상일 거예요. 5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 돈은 그냥 증발해버리는 돈 아니에요. 주거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미혼인 1인 가구들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들이 그 주거 부담 없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보유세 이쪽에도 관심 많이 갔는데 근로소득자들이 누릴 수 있는 월세 공제제도 왜 이런 거는 더 확대해 주자고는 안 해요?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 나는 집값을 잡아야지 왜 보유세를 잡냐?
집값을 잡아야지 왜 종부세를 잡으려고 하냐? 집값 잡으라고 종부세 잡는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거는 까놓고 얘기하면 부자 감세 하자는 거예요. 아, 좋아. 부자 감세 하고 싶으면 우리 서민 감세도 하자. 집 못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사실 종부세 대상자들 숫자가 넓어지긴 했지만 28만 가구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몇십만 원 수준일 거예요. 월로 따지면 뭐 10만 원 안짝 정도일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청년 세대들은 한 달에 막 7, 80만 원 정도의 이걸 내고 있는데 그 10만 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파트 15억, 보통 실거래가 17억, 18억이거든요. 지금 기준대로면. 그 정도 집까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살 딸려서 얘기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오케이. 그걸 하자고 하니 부자 감세를 할 거면 서민 감세 하자는 게 제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왜 별장이 생필품이야? 왜 갑자기 이재명 지사 뭐 공정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집까지 그리고 무슨 집 두 채 있는 저 공직자들은 다들 뭐 빨리 처분해라. 대통령이 2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4급 이상 경기도 고위공직자들한테 다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두 채 이상 있으면 앞으로 인사 불이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생필품이라고 그래?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중에 시골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있으면 그거 생필품이라면서요. 그리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투기라고 또 얘기하고.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별장은 생필품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부자 감세를 슬금슬금 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공정이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일부 별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어떤 점이 좀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노조가 좀 바뀌어야 할죠. 제가 그날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면서 그랬어요. 민주노총 때문에 감옥 3번 갔다 왔다. 내 까방권 3개는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쓴소리 해도 3번은 봐줘라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한지 모르겠다.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우리가 구성할 때는 협상력과 정치력과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 구조를 깨고 왜 어렵게 만든 그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민주노총이 먼저 이거 양보할 테니 니네 이런 거 내놔라라고 정부와 경영진에게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사업장만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정말 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들, 그 다음에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임시직 노동자들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새롭게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 그 다음에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얘기해서 자꾸 재벌한테 가서 대기업한테 가서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면 그 회사의 CEO는 배임 혐의로 나중에 고소고발을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새롭게 나타난 일자리들이 있다. 이 일자리들을 안전망, 사회 안전망으로 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드는 일. 다시 말해서 배달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게 산재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사회적 합의를 못 끌어내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고 누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고용주인지 모르니까. 플랫폼 노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은 네이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실제 이들이 취업 구조를 갖고 계약을 맺은 건 아주 초단기거나 아니면 이래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고용 안정망에다가 끌어들일 거냐. 민주노총이 먼저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용보험이 필요 없는 직업분들이 있죠. 공무원 노조, 그리고 교사 노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평생 직장이니까. 근데 민주노총이 열심히 노력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 그리고 이제 합법화도 되고 또 협상력도 늘어나고 했으니 민주노총이 먼저 그들을 설득해서
교사노조 공무원노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 우리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대신 요율을 좀 낮춰주고 협상하자. 기본 요율이 뭐 2%였다고 우리는 1%만 해주라. 그렇게 하자. 그럼 우리가 낼 테니 정부도 내라. 사학재단도 내라.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뭐 교사노조가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에 지금 그 해마다 부족분, 손실분도 충분히 만회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기해야지. 이들도 새로운 노동 형태 노동자들도 특수고용직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 고용보험 고갈된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같이 우리가 사회적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죠. 더불어 잘 살아야죠.